소득 활동을 하셔서 그동안 국민연금 사후 정산 등 감액되셨었나요?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신데 소득 활동 중이라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걱정되시죠?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하는 제도가 없어진다는데 언제 폐지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 감액 제도는 언제 폐지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지만 소득 활동 중이라고 연금을 깎아서 많이 억울하셨죠? 맞습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권장하고 혜택도 더 줘야 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잘못된 제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깎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임을 밝히며 소득 활동 중인 연금수급자 및 예비수급자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언제부터 이 제도가 없어지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십니다. 이렇게 연금 수급자 중에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며 감액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 감액되는 걸까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초과소득월액 금액에 따라 연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소득월액은 무엇일까요? 이 초과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시행령 제45조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기재된 사용대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이 금액이 A값을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초과소득월액으로 잡히게 되고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A값은 무엇일까요? A값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A값의 경우에는 286만 1,091원으로 만약 소득이 286만 1,092원이라면 감액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의 공제 금액을 공제한 후에 금액이 실제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금액이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식대, 차량 유지보조금 등의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각 연도의 A값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감액되는 금액은 표와 같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5만원이 매월 깎이며 100만원 이상이고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15만원, 3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400만원 이상이면 매월 최대 50만원 이상도 깎이게 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도 깎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50만원 받는 분이 실제 근로소득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액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되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감액 금액이 크다면 그동안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안 받는 대신에 매년 연금을 7.2% 늘려서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평생 연금 받는 동안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이 이렇게 깎일까요? 아닙니다.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만 연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즉 61년생 분들의 경우 만 63세가 수급 개시 연령인데 이분들의 경우 2024년 생일의 다음 달부터 5년간인 2029년까지 일정 소득이 넘을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니 참고사항으로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액은 언제 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을 바탕으로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고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가입자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감액을 받다가 사후에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감액됐으면 추가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도 폐지 예정이니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언제 폐지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시에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언제 폐지가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액제도 운영 시 국민연금 적립액을 매년 2천억 원 덜 사용했지만 감액제도 폐지할 경우 이 금액이 고스란히 지출되기 때문에 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분석과 재정 규모 추산까지 단계적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감액제도가 폐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커다란 산을 훌쩍 넘을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아직 멀지 않았나라고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 고소득 직종에서 근로활동하고 계시고 곧 연금을 받는 분들은 감액되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감액보다는 연기를 통해 연금액을 늘리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늘어나는 금액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의 종별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과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 있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감액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및 향후 이 제도 폐지 등 기초연금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답 등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영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